저기 화성에 사는 안미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애로부터 동방애유지국으로 불려왔습니다. 노인들이 공경받고 대접받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면서 거리에는 노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 때문에 시골을 가보면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현재 남원에 사십니다. 제가 사는 화성에서 1년 반 정도 사셨는데 남원은 노인이 대접받는 동네인데 도시는 노인에게 쌀쌀 맞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시는 동네는 노인들이 나이가 90세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만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인 일자리 나가서 돈을 벌고 또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5일장마다 야채를 떼다가 팔고 또 짬나는 대로 텃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얼마나 바쁜지 제 친정엄마는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부지런해서 좋다고 열심히 살아서 좋다고 하시겠지만 실상은 돈을 벌어서 병원비 쓰고 또 늙은 자식들에게 주고도 싶고 손자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일을 안 하면 허전하고 완전 일 중독자입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아도 가까운 친구도 없이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 겁니다. 일 중독이 되다 보니 병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는 2021년도에 병원을 600번도 넘게 가셨답니다. 친정 엄마 사시는 동네는 소도시입니다. 시골이 지금은 옛날같이 정이 많고 인심 좋은 곳이 아닙니다. 대문 앞에 택배가 오면 훔쳐가는 경우도 많고 대문을 열어놓으면 물건도 훔쳐가서 대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고 있답니다. 또 텃밭에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파도 뽑아가고 고추도 따간답니다. 제가 집 앞에 주차를 잠깐 해놓고 짐 같은 걸 싣고 내릴 때도 빨리 차를 빼라고 난리가 납니다. 또 일부 노인들은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친정엄마 때문에 남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정말 시골은 못 살겠다. 노인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인심도 별로고 좀도둑도 많고 돈 욕심만 많은 노인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 저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꼰대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같습니다. 젊은 MZ 세대들이 개인주의가 지나치지만 이게 우리 일부 노인들이 뿌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이기적이고 범죄는 끊이지 않게 일어날 것이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꼰대라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강한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상대방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는 애유와 배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도 돌봐드려야 하고 본인도 각자 도생해야 하고 자식도 돌봐야 하는 낀 세대 노인입니다. 노인이라고 대접만 바라지 말고 입을 여는 대신에 지갑을 열어야 남도 대접하고 좋은 경 받는 노인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은 노인, 또 우리 사회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할 줄 아는 넉넉한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됐고 의료 시설도 뛰어나고 교통 시스템이 뛰어난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노인들이 공이 큰 것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젠 노인들을 대접하고 존경해주는 사회, 노인들도 남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길 꿈꿔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가장, 예, 말씀하시죠. 네, 그 오늘 담화 내용 중에 시골의 정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밭에 나가시고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아, 이게 그저께 그 호박이 단호박이 네 개가 열어서 내일 좀 따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가보시니까 세 개가 없어지고 한 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그런데 이제 동네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따갔는지는 되게 짐작이 가요. 그런데도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사실은 어린 아이, 철없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철없는 아이들이 그 밭에 몰래 저녁에 어둡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에 어떤 열매가 열렸다, 과일, 채소가 그거 딱 겨냥하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따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심고 좀 따가는 사람은 따가고 좀 남아 그래도 네 개 열린 중에 한 개를 남겨놓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저도 그 오늘 담아낸 게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뭐 의견 또 없으신가요? 그 노인이 대접받는 나라가 단순히 노인들이 집안만 열면 이루어질까요? 그거에 대한 노인 복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 없을까요? 양보영 자매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잠깐 보면서 오늘 그 담화 제목을 보니까 이제 노인도 노인다워야지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지 지혜롭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만나더라도 깨달음, 모든 종교에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처신을 갖다가 올바르게 할 적에 대접을 받는데 뭐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기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정말 노인들한테 뭐 자리를 양보하는 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적으로 안 일어나요. 막 자리 막 일어나서 앉으라고 서브웨이 같은 데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 잠깐 그 얘기를 갖다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다 항상 하면서 그 저기 갖다 다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하신 거 호박 그 훔쳐가는 걸 얘기했더니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시골에 우리 언니가 시골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밭마다 뭐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렸잖아요. 고추니 뭐니 많이 해서 어머 저건 너무 맛있겠다. 저거 좀 하나 따면 안 되니까 우리 언니가 절대 여기 농촌의 그 법칙은 남의 집 거 하나 절대 따면 안 된다.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동네는 막 또 따가나 보네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훔쳐간다게 됐더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영부인이 도둑인데 그걸 갖다 심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다 배워요. 도둑을 갖다가 해도 이렇게 심판을 안 하는데 나아가 그까지 그 아주 큰 돈 훔친 것도 안 하는데 호박 하나 훔친 거 이거 이지하다. 그게 왜 이러냐면 심판이 가장 중요하게 나라를 망치는 데 조건이에요. 브라질이 그랬어요. 브라질이 굉장히 75년대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아름답고 안전하고 뭐 굉장히 좋은 나라였는데 대통령이 잘못돼가지고는 그 대통령이 조폭을 갖다가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돈 먹고서 조폭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국가가 된 거예요. 심판관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이 법조에서 없어졌어요. 심판이 대법원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억울하다고 수를 하면은 다 져요. 조폭만 이기고 힘없는 자는 다 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범죄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6시만 되면은 나갈 수가 없고 관광객이 가면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때 관광객 8명도 막 죽이고 땅에다 파가지고 이렇게 나니까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탄핵을 안 하면은 저렇게 돼요. 그 도둑이 설치는 나라가 되니까 뭐 나는 저기 농촌에서 호박 따간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호박은 절대 남의 거는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예의범절이었는데 아니 도둑을 갖다가 큰 도둑도 봐주는데 이까지 호박 하나 훔쳐가는 걸 누가 뭐래.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 도둑놈이 이제 만연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심판관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보통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판관을 빨리 하도록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저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 또 기적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 호박 누가 훔쳐갔나 했더니 결국 윤석열 책임이었군요. 그 호박이 있었던 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깨달으면 다 하나님 연계되고, 예, 많이 배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호박 얘기가 튀어가지고 되게 명품백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호박을 한 개 남겨뒀다는 거.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안미자 자매님 담화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담화를 듣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과거 성경을 처음 읽다가 가장 놀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이걸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때는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놀랬어요. 이거 참 위대한 가르침이다. 뭐 요대로만 살면 뭐 다른 군더더기가 뭐가 필요한가 할 정도로 전땐 충격을 받은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느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먼저 그 유대 라비 힐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거의 같은 얘기죠. 그 또 놀란 거는 이거보다 또 몇백 년 전에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더 비슷한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어쨌든 이 성경의 황금률과 다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인데 아마 이런 정신이 요즘에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이제 나쁜 쪽으로 발전하니까 옛날 아이들이나 훔치던 호박을 이제 어른들이 훔친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아주 성경의 이 기본적인 원리 그대로 돌아가면 그래도 다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실제적인 담화를 나눠주신 안미자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노인이 대접받는 나라가 좀 폭넓게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떤 이해와 사랑, 또 우리의 솔선수범, 뭐 그런 게 있는 게 구체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을 좀 올리고 그거를 20대나 30대가 왜 그러냐. 또 국민연금도 만약에 체제 개편을 하면 20, 30대 부담이 커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까 크리스찬의 사랑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미자 자매님이 노인 대접받는 나라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노인 대중교통 정책까지 폭넓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최현 형제님, 그 세대 간의 그 문제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복지 대답이 없으시니까 김수일 형제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가셨죠? 순식간에 없으시셨네요. 여기 계시구나. 예.
예, 예, 됐습니다. 이제 켜졌습니다. 예, 예. 한 번만 누르세요. 예, 좀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예, 아, 예, 이제 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이제. 아, 예, 이게 뭔가 좀 요상한데, 예. 중요한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방해가 있네요. 말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 있다고 그러죠. 어, 지하철을 타면은 무조건 양보를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먼저 타야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까 양부영 자매님 말했는데 자리 양보 안 한다고 그랬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당신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지하철을 만들었지 나라를 위해서 지하철을 만들었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해본 거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을 한다든지 군인들 뭐 경찰관 뭐 학교 교사들 몇 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 훈장을 받고 못을 받고 막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로 공짜로 일했습니까? 돈 안 받고 일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 가정을 뭐 희생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 월급 받기 위해서, 자기들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말고 그 위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느 회사의 어느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도 몇 년 이상 어디에서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도 은퇴할 때 그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은 훈장을 주고 어떤 무엇을 줘야 하지 않는 메달을 주고 그래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과 그 국가에서 노고를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훈장을 주고 메달을 주는 건가? 이런 그것은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현수 형제님, 네, 예, 준비된 음, 얘기 해주시죠. 예, 네네네. 저희 이제 아들남 식구들이 예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이제 노인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됐고, 지금 몇몇 분, 조인철 형제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 60세 이상, 예전은 다 환갑 노인네라고 많이 부르던 그런 시대가 돼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좀 깨어있는 분들 말씀은 절대 노인네들 말 듣지 말라고, 한국 노인네들 상태가, 굉장히, 예, 보수를 넘어서 극우 쪽으로 많이 흐르고,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많이 느꼈고, 그 60년대에 그렇게 농촌운동, 청년운동을 열심히 하던 저희 아버지께서 그 조선일보 열심히 보시면서 그 보수 쪽으로 가실 때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실망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저희 철도 선배들 몇 분을 만나면서 자동적으로 나이 차이가 저하고도 많이 나지 않는데 어떤 기득권층이 되면서 퇴직하고 나서 어, 연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름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이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인데,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서 윤석열이 이쁘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정말로 이 호박 없어진 게 윤석열과 그 내외의 탓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노인이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다음에 한 집안의 기둥이자 또 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시대는 이제 정말 가버렸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원래 농경 사회 같은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런 큰 물난리가 났었지. 그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갔었지. 또, 언제는 지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가고, 큰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는데 그걸 어떻게 넘겼고, 그때 뭘 먹어서 넘겼고, 이런 그 교훈들이 전부 다 삶의 지혜가 되고 생존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정말 가버렸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농촌에서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갔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거 없어지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마을에서도, 이제, 예, 흔히 등산족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마을 뒷산이 이제 도덕산이라고 하는 뒷산이 있는데, 거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뒤에다가 배낭 메고 있다가 이것저것 보는 대로 길 옆에 있는 것을 뜯어가고 캐가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야속하죠. 그러니까 머위 잎을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머위를 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거 마음에 든다 싶으면, 뿌리치게 캐가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이제 저희 마을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 마을 내부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정말 우리가 이 극단적인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개인이 그래서 그래야만 이 마을이 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꼭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에 이제 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미국과 더불어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그 경쟁 체제의 자본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꼽는데 이게 언제나 정말 정상적인 체제로 들어갈까 걱정도 되고 우리 자신이 각성해서 우리 자신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우선 형제님이 얘기 시작하실 때, 우리도 모임이 노인들이 많다. 근데 조인철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 이름이 불려지려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대와 달리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연아 자매랑 박선배 형제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 그 욕심이었고요. 또 뭐 이제 마지막 분 얘기 듣고 정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뭐 우리 김경일 신부님이랑 최재구 형제님 얘기를 안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강정희 자매님, 박정석 자매님 안 하셨는데 예, 신부님, 김경일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노임이라는 게 참 느껴지고 사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아마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을 건데 윤석열이가 당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민족이 이 정도의 좀 극악한 대통령을 겪지 않으면은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인 저에게도 활동할 기회를 주고 또 동시에 우리 민족 전체도 또 이게 나라를 거의 거덜을 내는 그냥 일본 놈들한테 다 넘겨주는
이런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태효라고 지금 그 대통령 그쪽에 핵심으로 있는 놈이 알고 보니까 낙가손에 그 캠프에서 활동하던 놈이고, 또 지금 그 제1금융보다 제2금융이 그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의 은행이 지금 일본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를 또 최근에 들었어요. 이 사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은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정말 후세에 어떻게 한국 사회가 버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양보영 전무님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역기능, 호박을 훔치게 하는 글을 만들기도 하지만 김경일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덕분에 일할 수 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덕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기능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뭐 이제 50분인데 강정희 자매님, 예, 마지막 네,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됐고요. 아, 그 지금 나실 때 오늘 찬송했던 거 보면 엄마가 막 지극정성으로 키우잖아요. 등어리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럴 때 보면 특별히 아들은 엄청 이렇게 장자하고 뭐 이러면 엄청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은 진짜 부모를 잘 못하고 어, 그렇게 안 키운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딸들 별 신경 안 쓰고 그런 딸들이 효녀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웠나? 키울 때 너무 받쳐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저도 그 오늘 예배 준비할 때 이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뭘 느꼈나 하면 말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부모가 애들한테 말로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행동으로, 그 다음에 그 분위기로, 상황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찬도 말로만,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자, 그러면, 한마디만 예, 할게요. 아까 예? 제가 양보를 서브웨이에서 양보를 노인들한테 양보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양보를 사실 해요, 사실은. 근데 미국에 있는 노인들은 거기 앉지를 않아요. 난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한 10번 하면은 9번은 안 앉아요. 굉장히 자기가 거기 앉는 거가 싫어해, 늙었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한국 사람 거절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앉는데 여기서는 좀 앉을래까요? 그러니까 많이 앉으란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거기 앉는 거를 자존심 상해. 그 얼굴은 굉장히 늙었어도 거기 절대 안 앉아요. 나는 괜찮다. 서서 가도 괜찮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양보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예. 자리 양보가 나오니까 저도 학생 때, 어렸을 때 지하철 타면 별로 늙지도 않으신 50대 아줌마나 아저씨가 학생들 보고 왜 일어나지 않냐고 막 화나고 야단쳤던 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없으시죠? 박정석 예, 자매님 마이크 있네요. 누구요? 박정석 자매님 아, 마이크.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시간 지났는데 제가 말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남았어요. 예. 오늘 그 노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 아까 변선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노인에게 얘기하는 말 같이, 몇몇은 빼놓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TV에서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게 나올 때 보면 60세 노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노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60세가 노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60세는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70세, 80세가 돼도 자기는 젊게 느껴지니까 노인이라고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60세가 부터 노인이라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예, 시골은 인심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그냥 간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좀도둑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서리하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문영윤 형제님이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서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아이 때 그 하던 버릇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게 젊어서 서리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도 서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일단 나이가 많고 노인이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어떤 기대냐면은 성품이 온화할 것이다. 품이 너그러울 것이다. 품이 넓을 것이다. 다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대부분 하고 있다가 노인들이 서로 싸우고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둘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다투고 이러는 거 보면 나이 들어서 저래. 어쩜 나이 들어서 옹졸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가까이 보면은 나이 들으면 더 편협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저절로 온화해지고 품이 넓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수한 노력이 있어야 그것도 넓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제 나이 들으면 일단 경험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몇십 년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 많은데 자기가 겪은 그 경험, 자기가 겪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기준에서 틀리면은 이제 싸우게 되고 틀렸다고 말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할 때 되게 이제는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내 경험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건 아닌가, 그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들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는 그룹에 가면은 오히려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좀 조심하게 되고 내가 말 한마디 더 할 거를 더 하고 싶은데도 참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의 변화가 요새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그런 좀 서로 간에 이해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살아서 한 70년 살으니까 내 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소리를 좀 듣고 내 경험도 틀릴 수 있다. 내 기준도 틀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업자적 마인드로 히트 상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요 1부 끝나고 2부 시작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미자 자매님이 오늘 담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네, 제가 그 마무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제 생각이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친정 엄마가 조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금 더 나은 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는 연세가 94살이고 우리 친정엄마는 84살인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제 친정엄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지혜롭구나. 그리고 더 온유하구나. 이런 걸 왜 느끼냐면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웬만하면 듣더라고요. 그냥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구나. 네 생각도 옳다. 이런 식으로 항상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심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제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보니까 말이 많아지셨고 욕심도 많아지셨고 그래서 아, 본인 경험이 좀 이렇게 맞다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사실은 남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니를 배워야겠다,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